안녕하십니까.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 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하여 한약치료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환 중 내과 질환에 관련된 한약들을 알아볼 건데요. 한의학에서는 내과를 인체 내부의 5개 장기, 간, 심, 비, 폐, 신 5가지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내과 질환도 이 장부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내과 질환 중 간과 관련된 질환들에 쓸 수 있는 한약치료요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이 간은 음중지 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음적인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양적인 성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이것은 하루로 비유하면 새벽과 같은데요. 새벽은 한밤중 아주 어두컴컴한 와중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조금 빛이 나기 시작하죠. 이 상태가 바로 음중지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생명체가 새싹이 탁 뜨는, 그래서 나무의 성질을 가진 장기이기도 합니다. 간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먼저 혈액을 저장합니다. 이것은 실제로도 간을 보게 되면 안에 수많은 혈액들이 들어가 있죠. 또한 소화 기능을 보조합니다. 간에서는 담즙이 분비되고 이것이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소화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소화기관으로 나가서 소화를 보조하게 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 장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간은 소화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능을 보조해주고, 또한 우리 몸의 기혈 운행을 보조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활동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정신활동을 할 때 그 주관하는 장기를 심장으로 보고 그것의 토대가 되는 장기를 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은 정신활동에 관여를 하고 간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정신활동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과 관련된 신체 여러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입니다. 눈은 간의 기혈이 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눈의 기능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람이 무언가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진단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눈에 무언가 이상이 있고 여러 질환이 생긴다면 간에도 병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입니다. 몸에 있는 여러 근육은 모두 간이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근육이 제 기능을 하려면 간이 건강해야 되고, 간에 이상이 있으면 근육 관련 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손톱, 발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손톱과 발톱은 근육의 연속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간과 연관을 짓습니다. 또 옆구리가 간과 관련이 있는데 이 간에 위치하는 것도 옆구리가 되겠고, 간의 경맥이 지나가는 부위도 옆구리 쪽입니다. 그래서 간에 이상이 있으면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등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간과 관련된 대표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의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황달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황달이 간계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아픈 통증도
관련이 있게 되고, 간은 인체 기혈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몸에 노폐물 같은 것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몸속에 쌓인 적취 혹은 창만 같은 증상들도 역시 간과 관련된 질환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은 해독작용을 하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과로를 해서 생긴 여러 증상들을 간과 연관을 지을 수 있고요.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망가졌을 때 이것도 간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통과도 연관이 되고 머리 쪽, 눈, 그래서 눈이 어지러운 현운 증상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은 중풍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바람과 관련된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침입하였을 때나 아니면 우리 몸 안에서 바람이 생겨났을 때 이에 따라 중풍이 생겨나게 되는데, 간은 이 바람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중풍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간과 관련된 질환들의 활용 가능한 본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효입니다. 시효는 미나리과에 속한 시효의 뿌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본초는 성질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효는 약간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의 열을 꺼줄 수가 있고, 맛은 쓴맛이 나게 됩니다. 약물들은 또 각각 작용하는 장부 부위가 다른데, 시효는 간과 담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과 관련된 질환에 이 시효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효능은, 이 시효는 소양증이라고 하는 독특한 증상을 치료합니다. 인체의 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치료법을 쓰게 되는데, 이 시효 같은 경우는 이 인체의 병이 바깥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닌 그 중간에 있을 때 사용하는 본초로, 그래서 바깥과 안쪽을 모두 치료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간에 관련해서 간을 치료하는데, 특히 한의학에서의 간은 부드럽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딱딱하게 굳거나 이 간의 기능이 울결이 되게 되면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효는 이러한 간이 부드럽게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간질환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효는 감기를 치료하는데, 감기가 왔을 때 열도 나고 혹은 으슬으슬 몸이 춥고 추위를 싫어하는 증상이 교대로 나타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또 옆구리 쪽이 아플 때, 여성분들의 월경 관련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타랑 증상이 있을 때 시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전임상 실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간과 관련돼 있어 간독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가 있고 뇌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간과 관련된 질환에 시효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진호입니다. 인진호는 국화과에 속한 사철쑥인데요. 이 사철쑥의 전초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질은 약간 차가우며 맛은 씁니다. 이 인진호 역시 간과 소화기계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진호는 몸에 불필요한 습기나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되고, 간과 관련해서 특히 황달이 있을 때 이 황달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황달이 있고 소변량이 감소하고 혹은 피부에 여러 가지 습진 같은 것들이 있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을 때도 이 인진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노 역시 전임상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가 밝혀져 있는데요. 간손상 보호 효과도 있으며 항염증 효과, 항경련 효과, 항산화 효과, 그리고 지질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자입니다. 치자는 꼭두선이과에 속한 치자나무의 과실을 쓰게 되는데요. 이 치자 역시 성질은 차가우며 맛은 씁니다. 치자는 간을 비롯해서 심장, 폐장, 위장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치자는 열을 꺼주는 대표적인 한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몸에 불필요한 열을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열로 인한 답답함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또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피를 시원하게 해주고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치자는 열이 심한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답답하고 혹은 황달이 나고 소변이 색깔이 좀 더 빨갛게 나오거나 혹은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통증이 있을 때, 이럴 때 치자를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에 열이 많으면은 이 혈액이 혈관 안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막 순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출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한다든지 코피가 날 때도 이 치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자 역시 전임상 실험에서 간손상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고, 그 외에 항고지혈 효과라든지 고혈압 개선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자 역시 간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련입니다. 황련은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는 황련의 뿌리 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성질이 차갑고 맛은 씁니다. 황련은 간담에 작용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심장, 비장, 위, 대장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황련 역시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한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몸속의 열을 제거해주고 또 불필요한 습기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을 빼주고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비만이 있다든지 구토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탄산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설사를 한다든지 열이 많이 일어날 때도 쓸 수 있으며, 간과 관련해서 황달이 있을 때도 이 황련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불면증이 있고 치통이 있거나 당뇨가 있을 때도 이 황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련 역시 만성 간 손상 개선 효과가 밝혀져 있으며, 그 외에도 항염증 효과라든지 골관절염 개선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담초입니다. 용담초는 용담과에 속하는 용담의 뿌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성질은 차갑고 맛은 씁니다. 이 용담초 역시 간과 담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로 간 손상 개선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항염증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환의 여러 가지 본초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앞서 소개드린 이 5가지 본초를 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초들이 이제 곧 보실 여러 가지 처방의 주요한 구성 약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하는 여러 한약 처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시오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오탕은 대표적인 화해소양제입니다. 그래서 소양증을 치료하는 방제인데,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시호, 황금, 인삼, 감초, 바나, 생강, 대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 이름에도 시오가 들어갔듯이 이 시오가 소시오탕의 가장 주요 약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오는 여러 간과 관련된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탕은 간질환에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효능을 살펴볼까요? 이 소시오탕은 원래 소양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제입니다. 소양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의학에서는 외부에 좋지 않은 기운이 우리 인체에 침범했을 때 가장 먼저 인체 바깥 부분에 머물러서 증상을 나타내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양증은 이 좋지 않은 기운이 바깥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니고 그 중간쯤, 그래서 반표 발리라는 부분에 있을 때 이 소양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소양증은 표증과 리증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상들을 살펴보면 열도 났다가 혹은 몸이 으슬으슬하게 추웠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소양의 위치가 반표 발리, 이것은 인체 부위로 따지면 옆구리에 해당해서 가슴이나 옆구리 쪽이 그득하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가슴이 답답해서 토를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양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입이 쓰고 목구멍이 마르고 눈이 어지러운 증상들이 보이는데, 이럴 때에는 소시오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진찰을 할 때 혀의 상태와 진맥을 하여 맥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 혀는 하얀색 얇은 태가 끼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맥은 현이라고 하여 통통 튀기는 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소시오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질환 및 증상에 적응을 시키면 식욕 부진이 있고 구역 및 구토가 날 때, 혹은 잠을 잘 때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그리고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그리고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계통 질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염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시오탕은 간과 담과 관련된 질환에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급성 담낭염이라든지 바이러스성 간염, 그리고 간이 있는 위치에 늑막염이라든지 늑간신경병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도의 운동장애라든지 여성분들의 월경통이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것 외에도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있을 때도 활용 가능합니다. 우울병이 있을 때도 역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탕은 간과 담 관련된 질환 외에도 아주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시오탕의 특징이고 소양증을 치료하는 방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여러 질환들의 소양증의 증상, 오한과 발열의 교대,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소시오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소시오탕을 실제 임상에 활용한 시험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바이러스 B형 감염 환자들에게 소시오탕을 치료한 예인데요. 총 96명의 환자를 상대로 12주 동안 소시오탕을 투여하였습니다. 이때 치료는
인터페론 알파 1B라는 B형 간염 치료제를 병용 치료하였고, 이렇게 하였을 때 치료 결과 원래 사용하는 간염 치료제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소시오탕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여러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간 수치인 ALT가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B형 간염과 관련된 바이러스의 DNA가 소실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 소시오탕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을 치료하는데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험례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 시험인데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을 가지고 있거나 강경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이 소시오탕을 투여했을 때 간암세포 발생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연구입니다. 대조군 130명, 시험군 130명을 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총 34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대조군보다 소시오탕을 투여한 그룹에서 간암세포를 발생하는 것이 좀 더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 간질환의 경우 간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간경변으로 가고 최종적으로 간암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간암으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효능이 소시오탕에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시오탕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인터페론 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같이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둘째, 이를 통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이 간질성 폐렴은 특히 소시오탕과 방금 얘기한 인터페론 제제를 같이 병용할 경우에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감염에 소시오탕을 사용할 때 혈소판수의 변화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소시오탕을 간과 관련된 질환에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과 질환 중 간과 관련된 질환에 쓸 수 있는 한약치료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에 이어서 간과 관련된 질환에 쓰는 한약치료요법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